덕숭 돌담길 걸어왔잖아요. 의사당이어서 중요한 사건이 많이 벌어져요. 이승만이 그 자서 개헌하죠. 유신헌법도 거기서 기초가 돼요. 일단 끝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잠깐 들려보도록 하죠. 직접민주연대를 창립하면서 창립 선언서에 쓴 내용이 하나 있어요. 중앙농민군은 보호안민을 실천하기 위해서 직강부를 설치 운영하였다. 좌우합작 임시정부는 파면권, 입법권 분으로 민주사회권을 건설을 도모하였다. 1948년 제1공화국은 공무원 파면 청원권을 도입하였고 1954년 헌법국민 발안제 국민특권권 도입으로 정치적 민주와 경쟁률을 동시에 추가하였다. 1920년 사회혁명의 장면 정부는 공무원 파면 청원권, 헌법 국민 발안제를 개정하고 시의원장 직선제, 대법원장 호소제를 신설하여 사회정의 경제를 추구하였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환제 법률 국민 발안제를 신설한 개헌으로 소형국가를 국민과 함께 실현하고자 했으나 개헌은 실패했다. 이 내용이 오늘 교육할 내용의 요약본이에요. 제가 얘기할 거는 우리나라가 1980년 종합 농민혁명서부터 시작을 해서 민생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직접민주제를 설치하는 문제에 그걸 어떻게 시작이 됐고 중간에 어떻게 잘됐고 어떻게 다시 할 것인가 그걸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군정사 교육을 간단하게 할게요. 저희 직접민주연대는 개헌이 되면 두 가지 의무사항이 있어요. 하나는 예비를 납부할 의무사항이고 또 하나는 배우는 교육을 받을 의무사항. 그 두 가지를 하시면 이제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은 권정선 활동은 대한민국 100년사가 됐어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 노래는 다 아시죠? 그래서 음향이 안 나오는데 그 대한민국의 헌법에 민주공화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문서는 아래 6가지 중에 어느 문서입니까? 첫 번째가 48년 대헌헌법 2번이요. 4월 11일 네. 임시정 상임위원장 네. 예, 2번이 맞습니다. 41년 4월 10일 상임임시정부 임시원장이면 제1조가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3조가 재밌는데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국선,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벌써 그 자본주의 폐해를 예감해가지고 빈부의 계급이 없고 평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9년 4월 23일 날 한성유병에서 약보를 발표했는데 이때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제1조는 국채는 민주를 체험함, 제2조는 정치는 대의제를 체험함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체를 민주제와 대의제를 함께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서거든요.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정치체제가 단순 대의제가 아니라 민주제를 혼용한 하이브리드 체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3조 한번 보세요. 3조에는 국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평화 행복을 증진하게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공의 국시가 아닌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당시에 세계 어느 나라도 세계평화 행복을 증진하게 함 이런 점이 갖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은 오로지 미국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미국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만 돼 있지 세계 평화를 얘기하는 나라는 드문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유는 두 가지가 봐요. 한 가지는 이게 제국주의에서 침탈을 받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주관하고 한 가지는 홍익인간 사상이 있죠. 모든 인류를 평안하게 한다 하는 걸 이어받은 거라고 안중근 의사 영향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을 풀었으면 첫 번째 대한공화국은 직접민주로 운영되는 공화국이다. 대한공화국은 간접민주로 운영되는 공화국이다.
대한공화국은 간접 직접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 세 개 중에 어느 겁니까? 1번 직접 민주제, 3번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있죠. 대한민국에서 민국의 공화국이란 말이에요. 대한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 당시에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쓴 나라가 없어요. 우리만 주도 대한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대제는 보통 공화국을 대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은 민주 대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답은 세 번째, 대한공화국은 간접 직접 민주를 운영되는 공화국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후에 직접 민주 요소는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국민반환제가 결합되면서 최근에는 이제 보편적이 됐죠. 이 당시에는 이런 이상을 가진 나라가 굉장히 드물었고 우리나라가 기록에 의하면 유일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직접민주연대 5대 목표 사항을 보시면 세 번째 이런 말이 있어요. 국민주거 민생복지 개헌, 직접민주제 개헌을 추구하는 데서 민생복지하고 직접민주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임시완전 강원광역을 개성해서 민주적 사회국가를 건설하고 있다. 민주적 사회국가란 말이 민주적으로는 직접민주를 얘기하고 사회국가는 사회복지국가를 얘기해요. 그래서 건국강 직접민주하고 민생복지국가 건설을 추구가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민생복지 개헌하고 직접민주의 개헌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목표가 건정사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걸 쭉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무슨 사진이죠? 네, 전봉준. 전봉준이 일으킨 동학농민혁명의 목표가 뭐였는지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이게 전봉준 동학농민혁명에서 패전개혁 12조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에요. 제일 위에 보면은 동학교도와 정부는 서중에 협력할 것. 동학교도하고 정부가 정치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건 직강소예요. 직강소에서 직접민주제를 실제로 실현을 했죠. 그 밑에 내려가면 노비문도 소각,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 쭉 내려가면 토지 평균 분착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토지를 평균적으로 서로 공평히 나눠가지고 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동학 회전 개혁 12조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직강소를 만들어서 직접 민주정치를 한다는 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노비문서 폐지, 토지 평균 문제를 통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간다 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말로 하면 사회복지, 민생복지로 가는 거고 하기 때문에 동학회전 개혁 12조에 나온 내용들은 추격하면 직접민주제와 민생복지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이게 무슨 사진인가요? 예, 아래 거는 그 무장항쟁하던 그 국민군들 사진이고 위에 거는 그 3.1운동 그 사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건국강령도 비슷해요. 건국강령 3조에 보면 직접 참정권, 공무원 파면권, 국민 입법권이 있어요. 뭐 직접 민주 요소인 거죠. 그 다음에 12세 이상 고등교육 무상, 농협농민 의료 비무료, 교통, 통신, 전기, 은행은 국영 또는 공용으로 함. 요 밑에 거는 민생복지 내용이죠. 위에 거는 직접민주제죠. 건국강령은 1941년도에 해방되면 해방조국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청사진인데 그 청사진의 핵심 내용이 직접민주에 대한 국가운영과 민생복지를 추구한다. 이 두 가지가 또 공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 대한민국 임시원장이에요. 임시원장 정강에 보면은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 개인을 선전함. 3조가 빈부의 기업이 없음 일체 평등하면서 일절 평등한 사상을 추구하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식으로 하면 사회복지, 민생복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1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으로 함. 아까 민주공화제 얘기했죠. 직접민주가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헌정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축이 나오는 거죠. 하나는 그 일체평등한 평등가상에 의한 민주복지과 건설, 또 하나는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국가권력 통제, 이 두 가지가 공이 나오기 때문에 동학서부터 임시헌장, 건국강력까지 전부 다 두 가지가 뭐예요? 핵심이 종합혁명, 대한민국 임시헌장, 건국강력을 관통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 목표가 있어요. 공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그걸 민생복지를 건설하겠다는 거고,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직접민주주의에서 하겠다. 하는 걸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얘기할 권정서를 얘기하면 별로 복잡한 키인데, 권정서를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권정서는 요 두 개의 사상과 목적이 독재 정권에 의해서 파괴됐다가 민주혁명에서 복원되는 거, 그 과정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걸 간략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 사진은 해방 다음날 뜨문공단 풀려난 독립사진 사진이에요. 해방 직후에 건준이라고 있죠. 그 여론조사에 유직한 건국준비위원회 1948년 그 강령의 내용이에요. 강령 내용 보면 중간에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 수립을 기함. 여기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 요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 사회적 기본 요구는 평등에 기초한 민생복지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 민주주의는 직접민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 해방 후 최초의 정치단체와 한국 현대사 최초로 지방자치를 시행한 조직을 전국에 140여 개 집을 만들었다. 건주는 민생복지국가 건설을 지방자치로 만들겠다 하는 걸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취약하면 민생복지국가 건설과 직접민주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헌정사로 1948년 10월 17일 재헌헌법 자유중도파가 빠진 그러나 사회권을 지향하는 현대헌법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말이 현대헌법이라는 말이 있죠. 헌법에는 근대헌법과 현대헌법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근대헌법과 현대헌법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대헌법은 자유방임주의를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그 경찰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국가는 국민생활에 사사에 간섭하지 않고 그냥 경찰 정도 역할만 한다. 야경국가란 말 있죠? 야간 수질 정도만 돈다는 게 근대헌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누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본을 막 수익하고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 그 공산주의 혁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만드는 게 현대헌법이에요. 현대헌법 특징이 뭐냐 하면 국가가 일정 정도 국민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보통 노동상권을 보장한다,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한다, 사회복지제도를 지향한다. 그걸 왜 했냐? 이쪽이 유정자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런 게 없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폭동을 일으키지 말려고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준 게 현대헌법이에요. 동학혁명서부터 우리는 민생복지국가를 지향했죠. 그러면 동학혁명은 폐정 12조, 건국강령, 그 다음에 건준강령은 다 어떤 헌법을 지향한 거예요? 근대헌법 아니라 현대헌법을 처음부터 지향한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재헌헌법에 잘 나와 있어요.